이번에는 박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초과 3간에 대해서 옛날에 협소주택 어쩌면 최소의 지구를 규정하던 게 초과 3간이고 형성하고 있는 초과집의 가장 기본형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이때가 팔남매예요. 근데 분명히 4칸짜리 사셨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게 마법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병이어처럼 막 튀어나오는 거지, 사람들이 막. 흥미진진한데요. 아주 흥미진진하잖아요. 여기 그 저 평면에서 아이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도 그렇죠. 신기하고. 그래서 오병이열.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랬을 때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자식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식 생활이 아니었더라고요. 저희는 입식 자식 혼영이에요. 지금도 입식 자식 혼영이라고 우리는 아파트 주거현대가 하나 얘기하는데 생각해보면 부엌은 철저히 입식이에요. 심지어 흙바닥이었어요. 거기서 불도 펴요. 근데 서서 숙여서. 네, 숙여서 그냥 부뚜막에 숙여서 맞아, 했을 뿐이지 맞아. 자식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러네. 입식과 자식을 아주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초과 3간에서 10명이 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방과 방 사이를 우리는 또 문을 개방했었어요. 방이 2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군의 아들 영화 보시면 문을 쫙쫙 열면서 딱 격렬히 서 있잖아요. 그것처럼 방은 한 간은 작았지만 얘가 필요에 의해서 방을 개방하게 되면 공간이 커져서 대식구의 모임을 하게 되고 거기에는 자식도 포함이 돼 있고 멀티펑션을 일을 할 수 그러면 있는 소장님 말씀하신 저 방과 방 사이는 격에 칸각 칸 그쵸. 사이를 만드는. 한각 한 사이가 문이 열려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문이 열립니다. 외부 공간으로도. 그렇죠. 그 외부 공간이 갑자기 확장이 돼요. 부엌에서 좀 모자라 김장을 해야 돼. 그러면 문을 활짝 열고 밖에 나가서까지 일을 했었어요. 그러고 저녁에 다시 걷어들이고. 정말로 이 공간이 작아 보였지만 아주 유연하게 쓰면서 이 초과 3간에서 10명이 사는 기적을 이뤄낸 대단한 민족이다. 부엌이 또 입식이어서 가능할 그렇죠. 수도 있죠. 지금 자식이거나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인 그렇죠. 거죠. 되게 불편하잖아요. 신발을 신고 네. 벗고.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다용도실이 생기고 다용도실 밖에 어거지로 마당으로 연결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게 왜냐하면 부엌 공간으로 부족한 우리의 그 주방 공간이 저희는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주방이 넓어도. 아무리 넓어도. 다른 팟캐스트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아프리카나 뭐 그런 쪽이 에이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걔네들은 일어나면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성생활의 어떤 일종의 뭐 놀이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병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건데 10명씩이나 나면서도 야 성병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게 참. 아니 방도 이렇게 방도 하나인데. 모르는 거죠. 그때는 경험 판단 못했으니까. 아니 그 옛날 저도 이제 저희 할머니 집에 가면 명절 때는 다 같이 그냥 TV 그냥 보면서 다 누워가지고 다 같이 했던 그렇게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방이 드네요. 거실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반전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식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팔남매인데 우리 큰 할아버지도 팔남매셔. 우리 작은 할아버지도 5남매. 그러니까는 한번 그 명절 모이면 이럴 저희가 결혼한 지가 20년 다 돼가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우리 이 직계 가족을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맨날 이제 99칸이나 양반댁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런데 어떤 생활 패턴을 보지만 초과 3간이라는 일반적인 서민들의 이 주택을 협소주택을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입식과 자식의 혼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간을 조금 다양하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 그게 뭐 교육이 되어져서가 아니라 맞아요. 그냥 공간의 특성 자체가 그렇게 사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이어가게 한다라는 것도 사실 이제 이런 작은 데서는 그러니까 외부 손님이 안방으로 들어오는 거는 엄청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 마루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어요. 정말 저기 다 앉아서 저 텐마루에서 외부 손님은 다 대화를 2시간씩 3시간씩 하다 가시고 텐마루에서 다 사랑체의 역할을 다 끝낸 거예요. 저는 이게 약간 이 레이아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보통 부엌과 이 푸드 서플라이 스토리지는 원래 같이 붙어 있는 게 일반적인 평면 구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디주와 말에는 엮여 있다는 거는 오케이. 근데 조닝이 부엌 쪽이랑 붙어 있는 게 사실은 맞는 조닝 아니에요? 재료들을 가져다가 부엌으로 옮기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동선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마레하고 디주는 난방이 좀 덜 돼야지 음식 보관이 더 잘 돼요. 네, 그래서 네, 좌우로 낮은 온도 찢어진. 찢어져 있는 거죠. 맞는 거 같네요. 네. 만약에 이제 말의 디주가 부엌 쪽으로 붙게 되면 이게 익혀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서는 재산들이잖아. 이거는 말이랑 디주에 있는 것들은 재산들인데 안방에서 노출되는 거니까. 멀어져 있는 것도 이게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 부담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칸이라는 게 참 중요한 여기서 맞습니다. 이 4칸짜리 이 거기서도 이렇게 레이아웃이나 이런 게 다 이유가 있게끔 제가 그래서 민속촌에 설계가 다시 되는 가서 게 좋은 것 보시면 같아요.
저 민가들 이제 남방 중부의 양반들의 집들 한 50칸 정도 되는 집들을 보면 문의 위치, 안채로 들어가는 위치, 이제 사랑채의 문을 내서 안채가 이제 대지의 크기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잖아요. 보일 수는 있는데 그 문이 서로 개방돼 있으면 저희는 보통 딱 다이렉트로 딱 뚫어 놓잖아요. 그게 훨씬 더 공간 깊이감 있어 보이고 넓어 보이는. 그렇지 않아요. 안채는 안채니까 안 보여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그것들이 그 시선 처리들이 다 돼 있어요. 민속촌 그걸 가면 뭐 남부지방 한옥, 북부지방 한옥 뭐 그렇게 다 다 해놨죠. 북부까지 모르겠는데 중부 남부는 구별해서 정확히 해놨어요. 그래서 그 유형들을 확실히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첫 번째 보여준 사진 68년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로 오면은 거의 뭐 70년 한 50년, 60년 정도 된 건데 뭐 칸으로 해가지고 문 있고 그래서 되게 개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마당도 그렇고 주변하고 굉장히 잘 이제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울리는 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70년 사이에 한국의 주택이 전혀 거의 반대 그렇죠. 오히려 네, 닫혀져 가는. 그게 또 되게 신기한 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주택에는 담을 높게 세울 수 있었죠. 일반적으로 그냥 평민들이 사는 데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의 낮은 이게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근데 이대로 유지돼 있는 집이 사실 여전히 많아요. 시골에 가면 저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 기와 지붕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저희 시골집도 저거였다가 바뀌었거든요. 그 담은 있었는데 한쪽의 산이었어요. 그쪽은 담이 없어요. 산이 자연스럽게 담이었고 뒤쪽은 저희보다 부잣집이었어요. 기와집이었고 그래서 뭐를 우리 할머니가 담 너머로 받으셨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근데 담 높이는 4패 정도의 높이는 다 있었어요. 낮은 담장이 있는 지역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적으로 각각의 마당 사이에 그 담은 그 많이 낮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낮았는데 저희가 능동적으로 친 담은 없었어요. 양쪽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양쪽에서 친 담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성생활도 공유했습니다. 결혼식 날. 그 밤은 맞아, 우리가 맞아, 이렇게. 우리가 뚫어져서 보고 소리들을 들으려고도 하고 맞아. 실제로 보려고 구멍도 뚫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꽤 많은 걸 공유한 거예요. 그렇네요. 네. 다 공유한 거지.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그게 다인가요? 공유하고 싶지 않은 거 빼곤 다 공유한 건데. 생각보다 되게 음란했어. 막 이렇게 구멍 뚫었던 거 생각이 아니 없나요? 근데 그때는 보면 별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게 지금의 어떤 시각도 좀 달라져. 맞아요. 그쵸. 그 보면 그 옛날에 라스트 모히칸에서 영화에서 보면 그때도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낮에 있다가 그 걔가 뛰쳐나오잖아요. 혀가 마비돼서. 그 영화를 안 보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애들이 깔깔깔 웃고 그 실제로 그것도 그 사람들 추측한 거겠지만 그렇게 시족 사유로 이루어졌고 천막 하나로 움집 하나로 있었다면 그것들이 공유가 안 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결국에 그것도 공간의 영향을 그쵸. 받았구나라는 게 이제 참. 옛날 한옥을 보면 옛날 조선시대 그 일본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한옥 자체에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한옥 옷을 입은 분들이 되게 그림, 많으시잖아요. 미나들 보면. 뭐 저고리 벗으면 고거 나오는 아니 거 아니야? 한국 그러니까 자체가 사실 여기가 꽤 개방적이었어요. 자연스러웠던 건가요?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읽은 것 같은데 양반들은 그것들이 채나눔도 되고 계속 담장을 쌓고 안채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적인 생각들과 맞는 공간감이었다면 민가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급의 위계가 높아질수록 지키고 차단하고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민감하고 예민했었던 부분도 있는 거고. 그분들은 성을 썼기 때문에 자기네 씨가 되게 중요한 그리고 그 재산들이 상속되는 과정이 있지만 옛날 애들 평민들은 성이 없었잖아요. 별로 중요치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런 공간감에 살았다면 지금 관점에서 이름이 뭔가요? Y 하우스라는 주택입니다. Y처럼 생겨서가 아니라 사용자 이름에 Y가 있어서 그래서 Y 이름을 붙였던. 실제로 보시면 완전히 이 프로젝트가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단독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되게 많은 그 이유가 된 프로젝트여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